세인베츠노 네이버 사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몽골 정부에서 편찬한 몽골시니 이흐테버털 몽골어 대사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 방법인데요. 여기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몽골 MONGOL 그 다음 띄어쓰기 TOLI 털, 이 사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뜨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게 어학사전이고 두 번째에 있는 건 몽골 역사사전인데 이건 또 다른 기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어학사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니트르 접속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뜨죠. 자, 이 방법이 있고 좀 더 빨리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창에 바로 이 주소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털 mn/ 하시고 딕셔너리 치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몽몽사전, 그러니까 몽골어로 된 사전인 만큼 혹시나 아직 몽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평소 다른 영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왼쪽에는 전통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키릴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몽골시니 이흐테버털 몽골어 큰 설명 사전, 그러니까 몽골어 대사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메뉴바를 볼게요. 먼저 이 게르 모양이 뭐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홈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배로 시작하는 낱말을 보고 싶어서 배를 클릭했다가 다시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이 게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홈 버튼인 거죠. 어떻게 게르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센스 있죠. 두 번째는 미대, 이 사전과 관련된 언론 보도라든지 공지사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털이 있고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있죠. 이 확장 메뉴를 눌러보시면 털, 저흑, 아락주, 이 사전이 편찬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언어학에서 사전 편찬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전을 실제로 활용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은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 털린상 우스킨 다르스 알파벳 순서대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초기 화면에 이렇게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이 메뉴는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각 알파벳이 쭉 나와 있고 각 알파벳이랑 또 다른 알파벳이 조합된 경우들 대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떨 때 사용하시기 좋냐면 시를 지으실 때나 아니면 작사를 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겠습니다. 시나 가사를 지을 때 라임을 맞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단어의 시작 부분이 맞아야지 라임이 맞겠죠. 그렇게 단어 조합이 비슷한 걸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메뉴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는 털싱 조르긴상, 이렇게 보시면 각 이미지와 함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단어를 함께 보면서 익힐 수 있겠죠. 단어 카드처럼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깨져 있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 다음은 털싱 토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개를 깜빡했네요. 이 사전은 엘벡더르치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편찬이 기획되었는데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제안으로 신질레호하니 아카데미, 그러니까 몽골의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이 어떻게 편찬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투슬링박이라고 해서 보시면 편찬에 참여한 분들 성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오픈 사전 기능인데요. 얼쌍니티 님스눅 하면 시민들이 직접 더한 단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얼쌍니티님 쓴 텔브라고 하면은 직접 추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한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사전이 늘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조어는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학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동식물의 이름이라든지 컴퓨터 용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재가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자들이 직접 단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심카르트라는 게 있네요. 심카르트는 핸드폰에 넣는 목적으로 만든 요심칩 같은 걸 말하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그 단어와 함께 설명을 추가해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문도 함께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굳이 텔브르까지 눌러보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건 방금
사용자가 추가한 단어랑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단어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 단어를 직접 추가하시고 싶다 하시면 욱 니미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시려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단어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단어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고요. 설명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헐버베르는 이 사전 그 제작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연락처 정보 나와 있고 사무실 위치도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죠.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R로 시작한 낱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네 가지 메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넘어갈게요. 자, ich has nuk 하면은 많이 찾은 단어란 뜻인데 사용자들이 많이 찾은 단어들이 빈도 순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후르블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찾았네요. 그리고 얼쌍니티님 스눅, 이건 아까 우리가 본 메뉴죠.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한 단어들 목록이 나와 있고 이 델기링구이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메뉴인데 지금 뜨지를 않네요.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금 이만큼 단어가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등재된 단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우르궁 히렉레니욱,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의 개수, 얍조 히렉레니욱,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는 않는 그러나 언어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단어들의 개수, 그 다음에 아망저 헬링욱, 구비문학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니르터미어, 각종 학문 용어들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전에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잠시 이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헐딩도해 사전 소개, 아식라흐자얼, 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언틀승욱, 이거는 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바로 아우라는 단어가 보여서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뜨는데요.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별표가 있죠. 별표를 누르시면 메뉴에 언틀스녹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단어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호와이츠는 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인들에게 이 앱 좋더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면 이 호와이츠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앱이라서 그런지 웹 버전보다는 좀 더 간단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웹에서는 관용어라든지 속담 이런 카테고리별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메뉴는 없습니다. 다만 단어장 기능이 있어서 그게 좋네요. 그리고 모바일로 되어 있으니까 폰에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보시자마자 느끼셨겠지만 웹보다는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죠. 이 델그림구이를 자세히 버튼을 눌러봐도 이렇게 쏙쏙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요. 또 직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PC나 모바일 기기상에서는 가로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알파벳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끌어보면은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낱말들 목록을 쭉 보실 수 있죠. 어플 소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제 아까 넘어갔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개의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이 사전에서 특별히 추천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내려서 볼게요. 맨 왼쪽에 우르궁 히렉레니욱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란 뜻입니다. 눌러보시면 힐츠 관용어, 예래 구어체, 훈니닐 사람 이름, 비칙 문어체, 허셔욱 복합어 또는 관용구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의 활용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얍초 히렉레니욱.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어학적 가치가 있고 예전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노트기나 읽고 호치르스, 고어, 훈데트길, 체르스, 금기어, 이트겟, 은어, 역,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 더름츠,
비속어, 샤싱, 종교와 관련된 단어, surhe, 역학과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사주나 운세 그 역학이요. 뭐 무속어, 그러니까 무속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언어학적인 가치가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암흥저희, 구비문학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주일츠츠눅, 속담, 언석, 수수께끼, 턱럼, 몽골의 민속 놀이와 관련된 단어들, 호치, 민담, 더묵, 전설. 그 옆에는 니르터미어, 용어. 각 학문 분야의 용어들이 정리도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등, 동물, 안각, 의학, 비올로기, 생물학. 자, 그 쭉쭉 이렇게 많죠? 제가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각 단어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메뉴가 이 사전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이요. 이걸 눌러보시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르건히르슬니옥의 힐츠옥을 보겠습니다. 이게 검색 결과 화면인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면 뭐 이것도 볼까요? 아망저혈의 주일체츠눅 볼까요?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는 듯 보이지만 이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자료들이잖아요. 특히 몽골어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귀중한 자료인데 어떡하죠 이거? 그럴 때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9버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신버전이에요. 16년도에 업데이트된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된 버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9버전입니다. 똑같죠? 디자인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버전은 밑에 보시면 2년까지 썼던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이 버전을 이용해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요. 버전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 주소를 치셔야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써드릴게요. 아까 문제가 있었던 4가지 부분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카테고리 수는 신버전보다 적어요. 우르건히르글레니옥을 보시면 여기 4가지가 있죠. 그런데 신버전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신버전에 뭐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텐데 다만 내용이 안 나올 뿐이죠. 근데 당장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9버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힐치옥이 안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총 99개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내려보시면 여기 1페이지부터 뭐 2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이거 99개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눌러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암흥저혈에는 주일체체눅이 덜 나왔었죠. 근데 주일체체눅도 이렇게 풍성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보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량은 3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부분을 활용하실 때는 9버전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몽골에서 만든 사전인 만큼 키릴 검색도 되지만 몽골 비칙도 검색이 같이 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키릴로도 나오지만 옆에 몽골 비칙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몽골 전통 문자로는 어떻게 쓰는가 궁금하시면 이 사전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서 긁어서 다른 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단어가 어근이 되어서 활용이 된 연관된 단어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후루시 하면은 이웃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인접한 단어들이란 뜻이죠. 네, 물론 이렇게 발음도 들을 수 있고요. 이건 네이버 사전 설명 때도 잠시 설명드렸죠. 이 몽골에서 직접 만든 사전인 만큼 이 사전에 발음 데이터량이 훨씬 많다고요. 그리고 설명 부분을 보시면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보시자마자 헉하셨을 거예요. 가독성이 너무 안 좋죠.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전 정의 부분이랑 용례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읽기가 좀 힘들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싶었는지 접어두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 델기름구이, 그러니까 이 접힌 부분을 자세히 펼쳐보려고 누르면은 이렇게 또 아주 내용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 정의 부분이랑 용례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스타일 적용되기 바로 직전 부분까지만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스타일 적용이라는 건 이렇게 단어가 기울기 표기된 부분 또는 이렇게 진하게 표기된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기울여서 표기된 부분은 예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나온 부분이고요.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복합어 또는 관용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의 장점이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문장을 만들어서 예문을 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베울치수릉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 자밍후주라고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몽골의 문학 작품들에서 인용된 예문이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모든 예문들에 이렇게 그 몽골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인용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몽골 문학 작품과 좀 친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몽골 작가들, 그 다음에 작품들 이름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그 책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만큼 퀄리티가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춘법이 맞는 건 기본이고 몽골 문화나 철학이 반영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몽골어 학습을 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예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와 그 용례를 구분해서 보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뜻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서 두 번째 뜻도 마찬가지로 이까지가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진한 부분은 관용구 부분이니까 요 앞까지가 사전적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랑 관련된 관용구만 따로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지 않아도 돼요. 맨 끝에 내려가 보시면 이 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용구 전체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은 키릴 검색이었고요. 이번에 몽골 비칙을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 모드가 두 가지 나눠져 있지만 굳이 몽골 비칙을 선택하지 않고 키릴 그대로 놔두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몽골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몽골 비칙도 검색하실 기회가 생기겠죠. 몽골 비칙은 원래는 세로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문자이지만 컴퓨터상으로는 가로로 표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로로 표기하는 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포맷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쓰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몽골 비칙의 예를 하나 찾기 위해서 바이르테 찾아볼까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바이르테라고 바로 뜨네요. 키릴 모드라도 잘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택지가 뜨고 이렇게 키릴된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터도 상당히 풍부하고 몽골 문학 작품에서 인용된 예문들이 있어서 몽골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몽골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신력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아쉬운 점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복합어나 문장은 발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그거는 두 단어로 된 거라서 발음이 안 나옵니다. 한 단어만 있을 때는 지원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기본 표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센베노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발음은 지원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비교적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래 사전들이 거의 다 기본 한 단어에 대해서 발음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일상 기본 표현이나 복합어 두 단어 이상으로 된 단어들의 경우에는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이라면은 유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말 아니면 반의어,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바로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어 사전에 보시면 가볍다는 단어가 있으면 비슷한 말과 반대말도 같이 나오죠. 또 영어 사전을 봐도 이렇게 light, 가볍다는 뜻이 있으면 여기 반의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유의어도 같이 나오는데요. 이 사전의 경우에는 아직 유의어, 반의어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네이버 사전과 마찬가지로 오타 보정 기능, 그러니까 검색어 제한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가시로 적어야 될 후잇 등을 그냥 이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럴 때는 네이버 사전 때 설명드린 방법과 마찬가지로 몽골어 맞춤법 검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단어가 사전에 없어서 검색이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요. 혹시 오타 때문에 검색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 몽골어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전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르테.